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전문가 오민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린 지도 벌써 3번째 시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알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꾸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면서 약속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투자의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시간에는 우리가 흐름, 돈의 흐름에 집중해서 이게 차트 뭐 기술적 흐름이든 어떠한 경제적 거시적인 상황이든 이 흐름을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흐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코스피, 일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방 추세가 강화가 됐고,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인 이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캔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의 이제 기법 같은 것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얼마든지 제가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과 기준에 의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원칙과 기준, 이것은 바로 경험치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경험치에서 나온다. 이 경험치, 원칙과 기준은 경험치에서 나오는데 어떠한 경험치냐? 우리가 수익, 그리고 손실, 이 경험치가 쌓여야만 우리가 이 경험치, 원칙과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큰 경험치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겠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말 그대로 돈의 흐름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첫 시간에 강조해 드렸던 이 돈의 흐름, 상승과 하락, 그리고 자금 시장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 어떠한 산업 섹터나 어떠한 산업 종목군 테마의 돈이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냉정한 판단은 바로 분석에서 나온다. 결국에는 분석에서 나온다. 분석에서 나오고, 이 판단, 보유 종목에 대한 판단은 홀딩, 말 그대로 홀딩, 손절, 익절 모두 다 냉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분석을 해야지만 수익과 손실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 수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투자 실력이 레벨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성공 법칙은 무조건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분석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 제가 치킨집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매출, 말 그대로 매출은 기업의 매출입니다. 매출. 영업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전체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판매 관리 비용, 판관비라고 하죠. 두 개를 따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따서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 판매 관리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정 비용 들어가잖아요. 치킨집 들어갈 때 치킨집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닭, 뭐 기름, 그리고 뭐 튀김옷에 들어가는 뭐 치킨 파우더 같은 것도 있겠죠. 이 부분이 고정 비용이고, 그 다음에 고정해서 이제 부가적인 비용, 뭐 소스, 뭐 치킨무 이런 부가적인 재료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치킨집을 내기 위해서는 배달 어플과 관련돼서 대행료도 줘야 되죠. 그리고
전단지도 뿌려야 되겠죠. 그럼 홍보 비용도 반드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영업이익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매출에서 판매 관리비, 고정 비용, 지출 비용을 빼면 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우리가 치킨집을 차렸을 때 월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마진율이거든요. 마진율인데 이것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하고 같다. 영업이익률하고 같은 거다.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치킨집에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고정 비용이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70만 원의 순수익을 남는데 여기서 얼마의 마진율이 남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영업이익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지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하락하게 되겠죠. 마진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진율이 올라가면 좋을까? 장사가 잘 되는 걸까요? 마진율이 떨어지면 장사가 잘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 즉 마진율도 올라가면 좋은 거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성, 이 우리가 치킨집 했을 때 위치,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냐, 이렇게 엄청나게 붐벼요. 그리고 이런 뭐 치킨집이 맛이 있느냐, 뭐 깨끗하냐 이런 설비나 뭐 기술력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 분석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업할 때 보면은 앞으로 매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앞으로 사업이 잘 번창하기만 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야 우리가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분석도 그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기본적인 분석은 창업 아니면 운영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 기본적 분석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인데 오늘 기술적 분석 캔들입니다. 캔들. 오늘 여기서 캔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캔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캔들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캔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캔들을 활용해서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동안 기술적 분석 외에 기본적 분석과 약간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확실하게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가의 움직임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막대 그래프 말 그대로 우리가 캔들 보시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뭐 양봉도 있을 것이고 음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캔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시가 종가를 나타냄으로써 일정 기간이 뭐냐? 우리 일봉 있잖아요. 일봉 그리고 주봉 있죠. 주봉 그리고 월봉 그리고 연봉도 있죠. 이 기간 동안 움직임을 이 캔들 하나에 나타낸 것이 바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캔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을 알 수 있다. 확인이 가능하다.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캔들이 중요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요. 캔들의 중요한 이유.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기본적인 요소. 가장 기본이다. 우리가 차트 분석의 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기본이냐? 우리 기본이 왜 중요하냐? 우리 수영 배울 때 물속에서 숨 쉬는 법 배우잖아요. 음파 하면서 이 음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물속에서 수영 배우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 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 그립 잡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그립 잡고 어드레스 서는 법부터. 그래야지 우리가 정타로 시원하게 날릴 수 있잖아요. 정타에 맞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뭐 기본적인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왜 우리가 캔들을 또 왜 봐야 되는 부분을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해왔습니다. 보조지표의 근간이 됩니다. 바로 캔들을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보조지표들이 나온다. 보조지표. 이 보조지표가 나온다. 이동평균선 제가 다음 시간 강의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동평균선 이게 뭘까요? 5일선 예로 들어볼게요. 5일선은 종가. 언제의 종가? 5일. 5일간 종가의 평균을 내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낸 것이 5일 평균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는 앞전의 5일이겠죠? 여기는 앞전의 5일이고 이렇게 해서 선으로 연결한 게 이동평균선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캔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파동과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는 잠깐 이따가 좀 봐드릴게요. 파동과 추세. 이 파동은 캔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파동이 모여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뭐 파동과 추세도 다음 시간에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동평균선 강의하고 조금 더 이게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고요. 파동과 추세를 만든다. 우리 어릴 때 산수 배우면 점, 선, 면이 있잖아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결국에는 캔들이 모여서 파동을 이루고 파동이 모여서 추세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MACD 지수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지표 그리고 볼린저 밴드 21선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표준 편차 곱하기 승수 나눠서 플러스 더하고 만들어서 상하한선을 만드는 결국에는 얘도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지표 일목균형표도 9, 26, 52 평균치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캔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매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 장악형 나오죠. 상승 장악형, 뭐 반격형, 뭐 잠자리형부터 시작해서 도지형 캔들에서 상승 잉태형 각종 패턴이 많은데 이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 파도 캔들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번 볼까요? 캔들을 만들면서 선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 만들었고 길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있죠. 파동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 큰 하나의 추세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추세를 만들면서 여기서 나오는 돌파 구간에서 우리가 이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분석에 있어서.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일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가 몸통이에요. 시가, 종가. 여기서 요 종가와 시가 사이가 몸통이다. 몸통이다. 그리고 위에서는 꼬리가 달렸죠. 꼬리고 얘도 꼬리예요. 꼬리. 근데 꼬리가
위에 달렸으니까 윗꼬리. 윗꼬리. 아래에 달렸으니까 아래꼬리예요. 아래꼬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결국에는 시가, 종가. 양봉의 경우에는 시가가 밑에 있죠. 종가가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음봉에는 종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밑으로 빠졌다. 그리고 양봉의 경우는 시가에서 종가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시가에서 저가에서 시가 또는 종가까지는 아래에서 저점에서 시가나 종가까지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구성은 몸통과 꼬리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캔들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캔들의 종류 뭐 여러 가지 패턴이 많습니다. 양봉에서도 뭐 장대 양봉이 있고 도지형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패턴들과 유형의 캔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양봉과 음봉으로 나뉘는데 양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의 경우 시가에서 종가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할 때니까 여기가 시가죠. 시가. 그리고 마감대의 가격이 높을 때, 마감대의 가격. 결국에는 시장이 끝났을 때니까 종가죠. 종가죠. 시가가 종가보다 낮게 시작해서 종가가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양봉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가격이 상승해서 양봉이 나왔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왜일까요? 과연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했을 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암표 있죠, 암표. 공연이나 뭐 경기 티켓. 얼마 전에 상암동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했는데 상암동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할 때 이 티켓 가격, 티켓이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좌석은 한정돼 있죠. 경기장에 좌석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은 티켓도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보려는 사람이 그 이상일 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암표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불법적인 암표는 불법입니다. 암표는 불법이지만 이거를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바로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어땠습니까, 우리? 마스크 어땠습니까? 마스크 처음에 코로나 발발했을 때 마스크가 물량이 모자라서 한 개에 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죠? 마스크 대란. 이때 마스크 가격이 한 개에 2,000원, 3,000원, 4,000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스크 한 개 1,000원이었어요. 대략 1,000원이었는데 코로나 대란으로 인해서 마스크 가격이 4,000원까지 뛰었었다. 그리고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마스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1인당 하루 2개 제한 걸었죠. 2개. 일주일에 2개였죠. 일주일에 2개. 일주일에 2개로 제한을 걸어놨다. 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주식 보면은 시가총액 뭐 있잖아요. 시가총액도 있고 유통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유통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앞으로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러한 어떠한 호재성 이슈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됐죠. 위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우리 사자.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의 심리가 반영해서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음봉이거든요. 음봉인데 양봉이 있으니 음봉이 있겠죠. 우리 음양의 조화 있잖아요. 음양의 조화. 말 그대로 양이 플러스, 음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양봉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거는 음봉이겠죠. 음봉이겠죠. 왜 음봉이냐?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가, 그리고 마감 때 종가다. 우리 종가다. 이게 종가다. 그러면은 가격이 낮을 때,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락했다. 우리가 가격을 하락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왜 또 하락했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왜 가격이 하락했을까? 왜 가격이 하락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매도자라고 하죠. 매도자.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양봉 설명드리면서 마스크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마스크 1,000원 하던 게 4,000원, 5,000원 갔어요. 4,000원을 갔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두 개, 일주일에 2개씩 제한을 두면서 마스크 대란이 나왔는데 이 마스크 대란이 펼쳐지고 나서 너도 나도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마스크가 가격이 원체 높으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스크 만들어내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웰크론도 있었겠죠. 웰크론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모나리자 이런 펄프 같은 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다. 하지만 코로나 대란 끝나고 너도 나도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면서 마스크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 이후에 마스크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가도 마스크가 다 보여요. 심지어는 저 어디 가는데 이제 마스크를 진열해서 파는데 어디서 200원, 300원, 500원짜리도 나와요. 시장에서 200원, 300원, 500원 이런 1,000원 밑에 마스크도 나왔다.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매도자가 많다는 얘기죠. 매도세가 많다.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팔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예가 있죠. 우리 PC방. 저 중학교 때 PC방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이 PC방 처음에 IMF 직전이었죠. IMF 전이나 IMF 전후였어요. 그쯤이었는데 이때 PC방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PC방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0원 받았었거든요. 2,000원 받았는데 심지어는 3,000원 받는 데도 있었어요. 3,000원 받는 데도 있었는데 너도 나도 PC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PC방이 시간당 1,000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한정인데 공급이 늘어났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 캔들을 양봉과 음봉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캔들의 꼬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양봉과 음봉은 봤었잖아요. 이 캔들의 꼬리는 어떻게 해석을 돼야 되느냐? 이 꼬리 말 그대로 윗꼬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꼬리가 위에 있으니까 윗꼬리예요. 그리고 꼬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꼬리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위에 달린 꼬리예요. 몸통 위에 달렸는데 이 꼬리가 곡점이에요.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 캔들에 있어서 고점. 근데 종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진 흔적이다.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매도의 힘이 작용했다. 매도의 힘. 결국에는 이 꼬리는 매도세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몸통 아래에 달린 꼬리인데 매수의 힘이 작용했다고 했죠. 매수의 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에서 저가예요. 저가에서 여기가 최저점이잖아요. 저점에서 시가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여기가 저가죠. 저가고 고가죠. 여기가 고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고가에서 종가나 시가까지는 내려왔으니까 매도인 거고 우리가
그리고 저가에서 종가나 시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윗꼬리는 저항 그리고 매물대 이런 역할을 요 부분에서 보통 윗꼬리가 많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아랫꼬리는 매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랫꼬리의 저점은 대략 지지선이다. 말 그대로 저점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위치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차트 오늘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양봉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꼬리가 살짝 달렸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이 파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동 9시 이때 딱 스타트를 했죠. 스타트 했을 때 어땠습니까? 저점 살짝 내려왔죠. 최저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최저점. 여기서 최저점 나왔죠. 이렇게. 여기서 최저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됐거든요. 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이러면서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내려왔죠. 이렇게. 캔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캔들 일봉 보면은 저점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이 흐름을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일자 8월 5일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나왔죠? 음봉. 아래 꼬리 달린 음봉 8월 5일.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분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딱 8월 5일이거든요. 시작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쭉 떨어졌죠.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저가 찍고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결국엔 여기 이제 다음 날 이제 갭상승 뜬 자리인데 보시게 되면은 갭 뜨기 전에 여기서 저점에서 찍고 올라왔다. 이렇게 찍고 올라왔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올라온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음봉 쭉 빠졌다가 내려왔다가 추세 전환시키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이 만들어졌다. 캔들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캔들 하나를 가지고 이 하루 동안에 움직였던 파동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일봉이 모여서 일봉 5개가 모여서 주봉을 이루고 일봉 20개, 대략 20개 정도가 모여서 월봉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캔들 한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보셨던 대로 1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파동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그 일정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캔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캔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캔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특정 기간의 주가의 변화를 나타낸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파동 아까 살펴봤던 대로 이 변화를 해석해야 된다. 이 변화를 해석해야 되고 윗꼬리, 아랫꼬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색깔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결국에는 매수는 양봉이죠. 플러스 양봉 빨간색 그리고 매도는 파란색. 미국장에서는 좀 달라요. 미국은 이제 매수가 이제 초록색이고 매도가 빨간색이에요. 음봉이 빨간색이다. 미국은 좀 이상하게 써요. 저도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물론 여담입니다. 결국에는 색깔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지 매도세가 유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윗꼬리는 매도세, 윗꼬리 고점에서 시가나 종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다. 그리고 아랫꼬리는 매수세다. 아래에서 시가나 종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랫꼬리는 매수세다.
그러면은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어느 부분에 닿아 있는지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앞전에 차트를 이제 가격 변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절묘하게 이게 매물대에 겹쳐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거든요. 요 자리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 보면은 얘가 여기서 요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 아랫꼬리는 여기 저점에서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렸다고 봤을 때 요 지점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 이 꼬리가 나왔을 때 어느 가격대에 매도세인가 매물대인가를 우리가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이 전략을 직접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몸통과 꼬리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몸통과 꼬리가 있는데 이 길이를 봐야 됩니다. 이 길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건데 이 길이, 우리 길이는 말 그대로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우리가 힘이 세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야구 선수 보면 야구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홈런 타자와 이게 단타, 번트나 작전 수행 능력을 따지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힘, 우리 흔히 말하는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불리는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엄청나죠. 그리고 뭐 양준혁 해설위원도 뭐 막 그렇게 힘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힘, 이게 야구를 쳤을 때 담장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힘,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이 파동,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캔들이 강하게 나왔다라면은 이 앞전의 매물대를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과 매수세와 매도세를 통해서 이 힘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패턴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패턴과 이동평균선의 배열이나 뭐 수렴, 발산, 앞으로 제가 일부 이런 부분도 지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게 될 텐데 이 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안정된 지지 구간에서 힘을 파악했을 때 이 자리가 어디만큼 깨지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캔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성첨단 소재 있잖아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힘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었죠. 제가 결국에는 이 캔들 힘을 앞전에는 캔들이 요만했습니다. 요만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강한 힘으로 뚫어 올렸죠. 이렇게 여기서 놀고 있는 이 오성첨단 소재라는 주가가 여기서 양봉 강한 힘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실렸어요. 가리게 되면은 이전까지 없던 거래량이죠. 이전까지 없던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추세를 타는 모습. 결국에는 이 힘의 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힘의 크기, 여태 이제 힘의 크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힘의 크기, 우리가 힘의 크기를 통해서 돌파나 이 눌림에 대한 지지에 대한 구간을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캔들이 나타내는 의미. 아까도 제가 이제 지속해서 캔들을 설명드리면서 캔들이 타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경제학에 있어서 상당히 가장 기초적인 거다. 우리가 경제학에 있어서 가나다라, 우리 알파벳 ABC 영어 배울 때 ABCD, 한글 배울 때 가나다라, 기역, 니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 말 그대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수요는 매수가 증가하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 예를 들면 우리 마트에서 라면 있잖아요. 라면 뭐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고기를 자주 구워 먹어서 삼겹살
삼겹살이 보통 한 근에 한 13,000원 정도 할 거예요.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할 텐데 이게 삼겹살이 할인을 해요. 세일을 해요. 가격이 또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할인을 해서 만 원에 파는 거예요. 뭐 9,900원에 팔기도 하지만 만 원에 팔면은 삼겹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죠. 저희도 이 세일할 때 삼겹살 한 5, 6근씩 쟁여놓고 먹습니다. 예.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 세일, 그리고 뭐 백화점 세일하면은 사람들 많이 몰리잖아요. 백화점 매출 늘어나듯이 결국에는 매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공급이 증가하겠죠. 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비싸게 팔아야지 우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면서 수요와 공급을 통한다는 이유가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살려니까 이 사람도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면서 공급자는 가격을 올리겠죠. 그리고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자들은 그 소비를 줄이겠죠. 대신 공급자는 더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적정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적정 가격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적정 가격, 이 주식 시장에서 찾았을 때 적정 가격은 미래 가치예요. 미래의 가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미래 가치, 앞으로 미래 가치, 기대감,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을 때는 미래 가치가 올라가겠죠.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높을 때는 매도가 나오겠죠. 왜? 미래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높을 때는 매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떠한 호재성의 이슈가 떴을 때 앞으로 추후에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됐죠.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매수세가 강했을 때는 양봉이 나오겠죠. 그리고 매도세가 강할 때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왜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가격이 결정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양봉과 매수세와 매도세가 나뉘면서 어떤 쪽이 힘이 강할 때 매수세나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하시기 좀 편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구산업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바닥에서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앞쪽에서 돌파가 나오고 최근 흐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흐름만 살펴보게 되면 여기 가려놓고 제가 몸을 한번 가려볼게요. 가리고 여기서 없던 거래량이 나왔어요. 거래량 안 보이시죠? 뒤에 거래량 안 보이시죠? 이때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여기서 또 다시 돌파가 나왔죠. 이전보다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가는 눌렸는데 이 저점을 간신히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저점 두 개를 연결해서 나왔을 때 저점이 두 개가 올라갔잖아요. 저점이 올라가면서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만 또 놓고 볼까요? 여기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이 캔들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 죽었지만 상승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이때 확실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앞전에 봤을 때는 여기는 눌림이 되겠죠. 여기서는 돌파가 되겠고 돌파. 여기는 눌림. 이 캔들 하나를 가지고 돌파와 눌림의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다. 가장 기본적인 타점이 돌파와 눌림인데 이 돌파와 눌림 타점을 캔들 하나로만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캔들로 매매를 캔들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도 봐야 되긴 합니다. 이동평균선 쓰고 뭐 이런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사용을 하고 뭐 볼린저 밴드 사용하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사용하고 엔벨로프 이렇게 엔벨로프 사용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으나 단순히 캔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런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왜? 이 모든 보조 지표들이 캔들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돌파 나왔을 때 돌파 타점 잡아도 우리 여기서 잡아 들어갔다면 크게 먹고 큰 수익 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리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가상의 박스권을 상정을 하고 이 눌림에서 잡아 들어갔어도 크게 나왔겠죠. 물론 여기서도 박스권 형태의 횡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횡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종목 좀 저는 눈여겨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상승 추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가렸을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죠. 이제 놀리고 나서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거래량 실리면서 그러고 나서 추세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추세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세 패턴 자체는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하락에 대한 패턴이다. 그럼 우리는 눌릴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이 캔들로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한번 살펴볼까요? GS 리테일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예요. 결국에는 이 패턴이에요. 하락 추세 깨고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저점, 고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온 위치거든요. 이때 캔들이에요. 이때 돌파 나오고 화면으로 크게 보셨겠지만 이때 나오고 고점 나오고 제가 여기서 추세를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눌리면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 캔들 매매 패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엔 GS 리테일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눌림에서 우리는 잡아볼 만하다. 그리고 23,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캔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1번 캔들을 통해서 돌파 캔들을 봐야 된다. 돌파 캔들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돌파한 윗 캔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 손절가를 정하고 세 번째는 이 가상의 박스권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 저점 2개, 고점 2개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파동이 있거든요. 그럼 이 2개를 연결했을 때 일정한 네모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횡보하는 추세에서 돌파한 캔들을 찾아야 돼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돌파 캔들을 잡고 손절가를 상정하고 여기서 돌파와 눌림 타점을 보면 된다. 결국에는 이 돌파한 캔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캔들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제가 강의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기법을 조금 설명해 드리기가 좀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리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